60대에도 진정한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맞이한 첫날 밤, 그 여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연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 다담은 오늘도 은은한 차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풍경은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오후의 햇살은 한옥의 기둥을 타고 마루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던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 전 병원을 그만두고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더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헌 교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이태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보이차를 꺼냈습니다. 찻잎을 따뜻한 물에 한 번 씻어내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동안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97년산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꺼내두었습니다. 한수연이 찻잔을 내밀자 이태헌은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원장님의 안목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차향이 깊이가 있습니다. 이태헌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그려졌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서가가 있었습니다. 한의학 서적과 차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태헌이 가져다 준 문학 서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한수연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손에는 얇은 시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집을 원장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읽기 좋은 시들입니다. 한수연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태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수연은 문득 젊은 시절 병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던 나날들,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차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찻집을 닫기 전 한수연은 이태헌이 두고 간 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차향이 스미는 오후에 당신의 찻집에서
시간이 멈춘 듯 앉아있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한수연은 그 글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찻잔에 비친 달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 다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연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석준이었습니다. 수연 씨, 맞지요? 깊이가 더해진 목소리였지만 한수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의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차만 마시고 사시나요? 강석준은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차를 우리는 것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한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지 않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습관대로 찻잎을 고르고 물을 끓이고 다구를 데우는 동작들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강석준은 한수연의 모든 동작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수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여전히 고운 손끝으로 옮겨갔습니다. 30년 전 그가 알던 젊은 의사의 모습은 이제 찻집 주인의 품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떠나던 날 제가 남긴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수연의 손이 찻주전자를 잡은 채 멈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발견한 편지, 읽지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그리고 그 편지를 끝내 찾지 못했던 날들. 받기는 했습니다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수연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척했지만 그의 손등에 돋은 핏줄이 한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강석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모르시니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만드는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한수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석준도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오후의 빗소리와 어우러져 이상한 평온함을 자아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이태원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강석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아니시군요. 강석준이 벽에 걸린 한의학 서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차 한 잔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군의관을 그만두고 특전사로 갔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막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근본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수연의 찻집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기 전 한수연은 그가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의 그 편지였습니다. 한수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는 여전히 봉인된 채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차향이 가득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한수연에게는 마치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바랜 종이를 펼치자 잉크가 약간 번진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에게 제가 군의관 발령을 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연 씨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연 씨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훌륭한 의사였고 저는 그저 수련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수연 씨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살이었던 그때 그녀는 이미 대학병원 내과의 중견 의사였고 강석준은 갓 수련을 마친 군의관 지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그날 병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 씨가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 씨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제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찻집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찾아왔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수연은 무언가 예감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부터 원장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태원은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대학에서 막 부임한 교수였습니다. 병원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원장님을 뵈었지요. 의학 서적을 고르시면서도 문학 코너를 기웃거리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태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종종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항상 멀리서였지만 원장님께서 환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석준 군의관과 가까워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원장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던 모습도. 하지만 저는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찻집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이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선택하실 때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석준의 편지가 아직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한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개업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던 원장님이라 찻집을 열었다는 것이 어쩐지 운명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차가 있습니다. 한수연이 꺼내온 것은 오래된 보이차였습니다. 20살 때부터 모아두었던 차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냈습니다. 이 차의 숙성 기간이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시간과 같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태헌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찻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한수연은 창가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백차의 향기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강석준이 남긴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어제 이태헌이 건넨 청혼 편지였습니다. 이태헌의 편지는 그의 성품처럼 정갈했습니다. 꾸밈없이 진정성 있는 문장들이 반듯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한수연을 향한 오랜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키워온 마음이었습니다. 찻집 문 앞에 걸린 풍경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백차의 맑은 향기 속에서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날들, 이 찻집을 열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차를 마시러 오는 이태헌의 모습까지 강석준과 재회한 이후의 나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찻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비 오는 날 찻집 앞을 지나치는 그의 뒷모습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30의 나이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찻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다기들이 차분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다기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시절 첫 월급으로 산 찻잔,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며 구입한 닭원, 그리고 이태헌이 선물한 찻솔까지. 저녁이 되어 찻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옅어졌습니다. 한수연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찻집의 등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 놓인 두 통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찻잎을 고르고 물을 끓이고 다구를 정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태헌과의 혼담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예식 대신 작은 다과회로 혼인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성품과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중한,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수연은 강석준의 편지를 오래된 찻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뜨거웠던 사랑보다 잔잔한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작은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한수연은 오래된 보이차를 우려냈고 이태헌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공간은 차향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실을 오가며 바쁘게 보냈던 날들, 강석준과 나누었던 짧은 사랑, 그리고
그 후의 긴 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듯 그녀의 삶도 그렇게 익어갔습니다. 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한수연과 이태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숙성된 명차처럼 깊이와 여운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한수연의 찻집은 평소와 다른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찻잔에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찻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이곳에서 작은 다과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옥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는 이미 몇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노란 은행잎들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침 일찍부터 닭이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찻잔은 특별히 골라둔 것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한 명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은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태원도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다과회는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한수연이 직접 우려낸 차가 하객들에게 전해졌고 은은한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석준이었습니다. 그는 군복도 정장도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다른 하객들과 같이 맞이했습니다. 이태원의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조용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강석준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수묵화 한 폭처럼 고요했습니다. 다과회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강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원은 고요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석준의 축사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한수연과의 인연을 단 한마디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를 마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듯 인생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축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강석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수연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찻잔 받침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러나 강석준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은행잎을 밟는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과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석준이 말하려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그리고 왜 끝내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마음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 둘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에 놓인 찻상들이 치워지고 은행잎들이 마당을 노랗게 수놓은 채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수연과 이태헌은 찻집의 불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그날 밤 한수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은행나무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석준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찻집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한수연은 창가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찻잔의 윤곽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더라도 이제 그녀의 삶은 이태헌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혼식을 마친 후 한수연과 이태헌은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마당에는 아직 은행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평소처럼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공간이 된 찻집에서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태헌은 창가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 한수연의 모습이 달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찻잔을 내려놓자 이태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한수연의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미 한수연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헌의 이야기는 199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 한수연을 본 것은 대학병원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대학에서 부임한 신임 교수였고 우연히 들른 의학도서관에서 한수연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환자 차트를 검토하며 공부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이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이태헌은 자주 한수연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진중한 태도,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강석준과 가까워지는 과정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헌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석준이 떠난 후 한수연이 힘들어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들을, 그녀가 필요로 하는 의학 서적들이 항상 그녀의 자리 근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짧은 시구들을. 이태헌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배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한의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찻집에서 이태헌의 고백은 마치 오래된 차의 향처럼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길에 언제나 이태헌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한 밤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있었을 이태헌의 시선까지. 이태헌은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한수연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찻집 밖으로 달빛이 점점 옅어져 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수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태헌의 고백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달빛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한수연은 천천히 한복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이태헌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차를 우리던 그녀의 고운 손끝이 이제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치명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태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한수연의 머리맡에서 떨어진 비녀가 바닥에 소리 없이 굴러갔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둘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섞여들었습니다. 이태원의 손끝이 한수연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은 평소보다 늦게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지만 차를 우리는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태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강석준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축사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녀는 강석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한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태원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도 정장도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도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떠난 것이 정말 그녀를 위해서였는지. 강석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수연이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수연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한수연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강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의 말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수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온 한수연을 반기는 것은 이태원이 준비한 따뜻한 차와 그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는 온전히 과거가 되었고 현재는 이태원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한수연은 이태원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찻집을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찻집 다담은 이제 한수연과 이태헌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우리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찻집 마루에 길게 들이울 때면 이태헌은 책을 읽고 한수연은 차를 우렸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되었고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아침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수연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석준이 보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해외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늘 간직해왔던 젊은 시절 한수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수연 씨,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더욱 깊어졌네요. 차를 우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태헌 교수님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수연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태헌이 그녀의 뒤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한수연은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담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태헌은 더 이상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았지만 찻집에서 문학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한수연은 때때로 그의 강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이태헌이 한수연의 허리를 살며시 끌어안았고 한수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찻집의 서가는 이제 한의학 서적과 문학 서적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한수연은 가끔 의사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는 매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은은한 달빛 아래서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니 무색할 만큼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 갔고 서로를 향한 애정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수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중년의 고독한 시간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이태헌은 매일 아침 한수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보이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었습니다. 찻집 다담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차향이 피어오르는 아침부터 달빛이 스미는 밤까지 그들의 일상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